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여러분하고 전문 스터디 좀 해볼게요. 이제 상행위, 그죠? 다시 상행위가 아닌 거, 예, 상법 총칙이죠. 상법 총칙, 이제 상행위. 마무리하면 그래도, 상법 관련, 법무사 상법 관련 조문을 한 바퀴 확 돌았다, 그죠? 빨리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또 한번, 시험 전에 한번 훑고 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업 양도인데요. 영업 양도는 시험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영업 양도. 판례도 좀 추가가 됐고요. 일단 영업 양도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영업을 남에게 넘겨주고 내가 동일한 영업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게 뭐예요? 예, 경업 금지가 됩니다. 경업 금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41조. 그렇죠? 영업 양도란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내 영업을 넘겨주고 동일한 영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야만 영업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어떤 영업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다. 조문만 잘 알아두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원칙적으로 잘 보시면 영업 양도 경업 금지. 그러면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단 약정이 있든 없든 간에 경업 금지는 있는 거 아시겠죠? 약정이 있든 없든 경업 금지는 존재한다는 거. 단지 이제 약정을 했을 때와 또 이 약정을 할 때 너무 긴 기간을 영업 양도를 금지하게 되면 양도인에게 또 너무 가혹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일단 영업 양도하면 양도인의 경업 금지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당연히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약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게 바로 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1항 보시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장소적 제한이 있다 그랬죠?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유사한 건 괜찮아요.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약정이 없으면 10년. 약정이 없으면 10년. 그러니까 약정이 없더라도 10년 동안엔 뭐 한다? 경업 금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그죠? 이게 원래 경업 금지 없는 건데 법에 의해서 경업 금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업을 양도하면 당연히 경업 금지되는데 약정이 없으면 10년이고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약정이 있으면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알겠죠? 약정이 있으면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교류를 갖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 41조와 관련해서 좀 알아둘 것이 있다면 비교를 좀 해둘 게 있다 그랬죠. 42조, 자, 22조, 22조와 23조를 좀 알아두라 했죠. 22조와 23조. 항상 41조가 나오면 22조와 23조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22조는 뭐냐면 상호 등기의 효력 그랬잖아요. 상호 등기의 효력이지만 이 상호 등기 효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책을 넘겨봐도 상관없어요. 상호 등기 효력은 뭐예요? 등기된 상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등기할 수 없도록 하는 아, 사전 등기 배척권이죠. 그 등기한 상호에 대해서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그죠? 마찬가지 동일한 지역적 제한으로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요게 있고 23조는 가보면 뭐가 있어요? 23조는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 그죠? 주체 오인 상호. 이 주체 오인 상호 사용 금지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역적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적 제한이 없다, 그죠? 없다. 유사한 상이다. 그래. 동일한 상이야. 유사한 상호다. 그죠?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금지하는 규정이 바로 23조다. 22조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제도로서는 영업 양도이고 상호 등기지만 요건으로서 지역적인 제한이 있냐 없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22조, 23조, 41조를 비교해 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자꾸 뭔가 본 듯한데 지역적 제한이 본 듯한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알아둔다. 자, 됐습니다. 그것만 좀 비교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조문으로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기출을 한번 보시면 영업 양도와 관련해서 판례 기출을 한번 보시면 영업 양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판례가 이제 그 개념을 얘기를 해줬는데 처음에 한번 판례가 나왔을 때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영업 양도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일단은 판례 기출 1번을 보시면 영업 양도는 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계약이다. 그죠? 계약. 일단 영업 양도는 계약에 의해서 넘겨주는 거죠. 근데 요 계약과 하나 딱 비교하자면 생각날 것이 합병이 합병. 합병도 어떻게 보면 영업을 다 넘겨버리는 건데 요 합병은 어때요?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법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한다. 됐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영업하고 다 넘기는 걸 맞는데 개별적 계약에 의해서 사적 계약에서 하는 것이 영업 양도라면 합병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 양도로서 합병이 되는 것을 말한다. 됐죠? 뭐 그런 겁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 양도의 경우는 별도의 등기도 필요하지 않고 그 계약서 작성이나 기사항도 법정화되어 있지 않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합병과 차이점이죠. 합병은요, 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계약서 작성이나 기재사항도 법정화되어 있죠. 알겠죠? 그래서 합병과 비교하는 개념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영업 양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판례 문제 2번에 영업 양도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요겁니다. 기능적 재산이에요. 알겠죠?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서 뒤가 또 중요합니다. 이전 받긴 받는데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아시겠죠? 영업 양도인지는 이런 것을 판단한다. 그래서 3번 문제를 가보시면 영업의 전부를 양도했다 하더라도 조직을 해체해서 양도했다면 이런 영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 양도인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판례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됐다.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알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웠던 거죠. 영업 양도로 채무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전에 갖고 있던 영업상 채무에 대해서 제3자가 보증을 했어요. 보증을 했을 때 피보증인 누굽니까? 양도인이죠. 양도인의 피보증인으로서 지위는 양수인에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요. 그래서 보증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의 구상권을 행사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뭐 여러분 양도인의 피보증인 개념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죠? 갑하고 을이 있다. 양도인, 양수인, 그죠? 양도인이 K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돈을 차용했다. 그죠? 그럴 때 누가 P라는 사람이 보증을 해줬다. 그럼 이 양도인 뭐가 됩니까? 이게 피보증인이 되는 피보증인. 보증을 당한 사람 피보증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K은행에 양도인이 갚지를 않으면 누가? 보증인이 갚죠. 그리고 누구한테? 피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 피보증인
피보증의 지위가 양도된다면 양도 후에는 어때? P가 돈을 갚은 다음에 누구한테? 이렇게 구상을 가능할 거란 말이죠. 만약에 피보증의 지위가 넘어간다면. 그래서 이거는 안 넘어간다. 알겠죠? 그래서 구상할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랬죠? 보증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양수인에게 뭘 할 수 없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간 중요한 영업 양도에서 중요한 판례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 관련되는 거. 그 판례를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이번에 시험 나올 만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판례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최근 판례는 이미 여러분이 다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눈치챘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9번 문제 그죠? 이 9번이 또 한번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9번이 경업금지 지역으로서의 동일지역 인접지역 있잖아요. 이 동일지역 인접지역은 양도된 어떤 그런 본사라든지 물적 설비가 있던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영업 양도인이 통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했던 그 지역을 할 건지 그 물적 설비가 있을 때는 있는 곳은 인천시다. 근데 그 물건을 주로 팔고 영업하던 곳은 부천시다. 그럼 영업 양도의 인접지역 내지 동일지역 금지 구역 있잖아요. 그거는 인천시로 해야 될까요? 부천시로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업 양도는 영업에 대한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영업을 넘겨주고 동일한 영업을 함으로해서 양수인이 영업에 침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영업 양도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을 기준해서 경업금지 의무의 지역 기준을 판단한다는 거 꼭 알아둬야 돼. 그죠? 그렇게. 자, 별로 어려운 거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양도에서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이죠. 자, 우리가 외관법리 그래서 앞쪽에 많이 봤죠. 표현지배인도 봤고, 뭐, 많이 있죠. 봤죠? 예, 그중에 그 다음에 표현지배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명의대자 책임도, 그죠? 제3조 보호구정. 그 다음에 외관법리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상호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이에요. 상호 속용한다는 것은 상호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계속 사용을 믿은 자,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다는 것을 그걸 보고 믿은 자를 보호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외관법리죠. 알겠죠? 믿은 자. 이게 뭐냐면 양도인의 채권자. 상호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곧 양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 믿은 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관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살펴본다면 1항을 가보시면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게 속용이죠. 하는 경우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은 것에 대해서 누가 양수인 너도 책임지라 이거죠. 알겠죠? 네, 여기 책임이다. 그래서 여기 외관법입니다. 상호 속용 첫 번째 요건이 뭐겠어요? 상호를 속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은 영업 양도 당시에 여기 이제 판례가 나옵니다.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은 영업 양도 당시에 뭐죠? 변제기에 도래할 필요는 없지만 발생은 해야 돼요. 양도 당시에 어때요? 채권이 발생을 했어야 된다. 알겠죠? 이겁니다. 아무리 양도 전에 양도 그죠? 후에 채권의 발생이 장래에 확실히 된다 하더라도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판례 입장인 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수인이 외관법리에 책임지지를 않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원칙 책임지는 건데 책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2항에 두 가지가 나온다.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에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나 책임 없습니다라고 뭐 하면 돼요? 등기하면 돼요. 등기하면 모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해서 양수인은 상호를 소용하더라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해서 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는 그 통지받은 제3자에 대해서도 같아요. 자, 차이점을 봅시다. 첫 번째는 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해서 양수인이 책임 안 져요. 두 번째인 통지에 대해서는 물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어떤 채권자의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안 지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양수인 입장에서는 책임 안 지려면 어떻게 돼요? 등기를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런 차이겠다. 그리고 여기 요거 있죠? 양도인과 양수인이 통지할 때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뭐예요? 외관 법리에 의한 영업상, 그죠? 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판례 기출 2번이죠. 요 최근에 나온 22년 판례인데, 여기 이제 한번 출제됐지만, 그래도 답으로 나오진 않지만, 항상 거기에 또 문제 구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요, 영업 양도 무렵에는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몰랐어요. 영업 양도 당시는 뭐 채무 인수했겠지. 채무 인수를 안 한 사실은 몰랐는데, 그때는 변제 책임이 영업 양수인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됐어요. 채무 인수를 안 했었네? 라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상호송역으로 인한 양수인의 책임은 소멸됩니까? 소멸되지 않아요. 이미 발생한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외관법리잖아. 외관법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상호를 속용하는 외관을 작출한 그 순간에 상대방이 그죠? 양도인 채권자가 양수를 했냐 안 했냐를 채무를 양수했냐 안 했냐를 몰랐을 때 그 외관 법리로 보고 믿었잖아요. 그죠? 그 믿은 상태를 일단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외관 법리에 의한 상호 속용 양수인의 책임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2번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최신 나온 판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쭉 넘어가셔가지고 그 5번 한번 볼까요? 5번 한번 봅니다. 어, 판례 문제, 그죠? 보시면 상법 42조의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을 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딱 좋죠. 이때 영업으로 발생한 채무가 이게 뭐냐 이거죠. 영업상 활동에 가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아닙니다. 포함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요, 어떤 법률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제도가 보호되지 않지만, 여기 양도인 있죠? 여기 양도인의 채권, 양도인의 채권자,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게 책임질 때는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세무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영업 활동하는 가운데서 발생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채무는 양수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상법 전반에 걸쳐서 불법 행위를 이렇게 책임지는 제도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영업양도에서. 그거 하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쭉 넘어가도록 하는데, 자,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쭉 넘어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8번 있죠? 8번하고 9번을 또 한번 비교해봐요. 8번, 9번. 할래 문제 8번, 9번. 영업의 현물 출자는 영업 양도 현물 출자잖아요. 이건 영업 양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거의 외관이 비슷하고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동일하기 때문에 상호소용 양수인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9번도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상인이 영업을 출자해서 주식회사 설립하고 그와 같은 설립된 주식회사가 출자한 상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단 말이죠. 이거 상호소용으로 볼 거냐? 보았습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출자한 상인의 영업을 위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출자와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출자도 영업 양도와 동일하게 본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하고 13번 하나 하고 마무리 지어 본다면 13번 가보시면 영업 임대차 있잖아요. 영업 임대차. 영업 임대차도 그러면 상호 소용 양수인의 책임을 져서 양 다시 말해서 임대차니까 임차인이 이 상호 소용 양수인처럼 어 임대인의 채권자의 책임을 질 거냐 이 문제거든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임대차의 경우는 이 42조 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영업이라는 제3자의 채권에서 변할 책임이 없다. 이 말은 그 설명이 잘 나올 겁니다. 임대차 부분에서는요. 사실은 그 임차인이 임차하고 있는 물건들은 다 누굴 걸까요? 임대인, 임차인 있잖아요. 그죠? 임차인은 임대인의 물건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죠? 사용하는데 이 물건 소유권자 누구예요? 갑의 것이에요.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고 을은 그죠? 여기 영업 임대에 대한 내용만 사용을 가질 뿐이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의 채권자의 그죠? 채권자의 채권도 어때요? 을이 임차인의 책임진다는 것은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상호소용이 유추할 어떤 그런 실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면 보시면 채권자가 제공하는 영업상의 신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담보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 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 유보되어 있고 임대인 거라는 거죠. 결국 임차인은 사용 수익금을 가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임대 차이는 유추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출자하는 부분은 유추적용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나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조문과 관련해서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벌써 20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